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좀 더 건강한 투자를 위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먼저 관리해 보시죠. 건강 수익을 챙기는 힐링 코너 돈이 보감, 민예은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네, 건강 수익을 챙기는 토요일 오전 오후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돈이 보감 이비양 한의원 민예은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하창원 본부장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주제가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름이 되면 한의원에는 이런 환자분이 많다. 어떤 병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름 되면 체표에 열이 많아지는 시기여가지고 원래 만성 피부병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여름에 특히 더 이렇게 증상들이 올라오는 피부? 네네. 피부병 그렇고 네. 또 냉방병 때문에 그렇죠. 그건 몸살 아닌가요? 네, 냉방병 때문에 이제 기운 너무 없어지시거나 네. 아니면 냉방병 때문에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네. 보통 이제 환절기 때 비염 심해진다고 그쵸. 알고 계시는데 네. 워낙 요즘은 에어컨이 너무 심해서 네. 비염 환자분들도 더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이 환자는 어떤가 궁금한데, 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불면입니다. 불면의 밤. 네. 저도 불면증 환자고요. 저는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잠을 많이 못 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시간? 4시간. 네. 아주 옛날부터 더 자고 싶어도 자지지가 않아요. 하고 잠을 못 자는 밤이 그냥 계속되거든요. 이게 깨면 또 그냥 못 자고.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너무나도 기다려졌었고 원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의 주제, 한여름밤 불면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맞아요. 불면 환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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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이 그 피부로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막 환자분들이 제 앞에만 오시면 원장님 저 잠 한 번만 시원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냥 한 번만 잡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자고 일어나도 잔 거 같지가 않다. 그대로다.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잠 못 자요. 뭐 이명 때문에 잠 못 자요. 이명이요? 네네. 지금 이명 환자분들은 특히 더 이제 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보면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물론 가장 많은 것이 불면,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우울, 그리고 3번째가 불안. 그래서 이 3가지의 문제가 사실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는데 되게 악조건의 3대장이어서 오늘은 그 3개 중에서 불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불면, 또 저희 다음에는 이제 불안, 이렇게 가보려고 하는데, 불면을 다스리는 방법. 저도 실은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침을 한번 맞고 한 5시간, 6시간만 자게 해주세요. 이런 저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수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오늘 4가지 준비했는데 사실 수면 자체가 너무너무 당연히 우리 아시는 것처럼 너무 중요해요. 근데 특히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 환자를 고쳐야 되는데 나 혼자만 고치냐 아니면 이 환자랑 내가 같이 협업하냐의 차이를 줄 만큼 그 수면 시간이라는 것이 내 몸의 의사가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4시간을 깊게 자면 4시간 동안 의사가 일하고 나오는 거고 5시간 자면 5시간 일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의 병의 질병의 회복이나 아니면 질병이 질병이 생기는 그걸 판단할 때 이 환자의 수면 상태가 좋냐 안 좋냐를 가장 먼저 따지게 되는데요. 불면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면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한의원에 오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데요. 수면 위생 환경이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에요. 다 아는 건데 안 지켜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당연히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는 시간을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몸의 사이클이 그대로 돌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뭐 건강 챙긴다고 퇴근하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수면에 영향을 미쳐요. 네, 수면에 영향을 미쳐서 조금 낮 오후 시간으로 수면 그 운동 시간 좀 조정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고. 밤보다. 네. 그렇고 특히 잠을 자는 침실의 환경이 TV, 핸드폰, 책상 이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오직 침실은 잠만 자는 공간으로 꾸며주시는 것, 수면 위생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다 외부에 설치하거나 밖에다 두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스마트폰은요? 스마트폰 당연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알람시계 먼저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밤이나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는요? 받지 말아요. 온앤오프가 명확해야 됩니다. 온앤오프가 명확하다. 네네. 그거는 그 수면 바운더리는 정확하게 지켜줘야죠. 그래서 수면 위생이라는 건 결국 정해진 시간에 수면 외에 침실 안에 수면 외에 어떤 목적도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수면 위생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내 몸도 무언가를 소화시키고 있거나 뭐 음주한 거를 해독시키고 있거나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4시간 전에 공복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정말 내 몸도 시간도 환경도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을 때 그것이 수면 위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처음 듣는 얘기 아닐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않고 불면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좀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이지가 못해요. 이거 일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스마트폰으로 시시때때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없으면 안 되고요. 안 되죠. 그러고 자기 전에는 뭘 먹게 되고 하고 다 불면에 안 좋은 것만 하고 거죠. 수면 위생이 안 지켜진 수면 위생이 안 좋네요. 그럼 탈락된 건가요? 수면 위생을 지켜야죠. 무엇보다 온앤오프가 너무 중요해요. 온앤오프 하나 메모하겠습니다. 온과 오프. 그러니까 자러 들어갈 때는 끝. 거기에 아무것도 들어오면 안 돼요. 암흑으로 만들고 방도. 맞아요. 오직 그 수면에 대한 목적 그 시간만은 4시간 5시간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수면 위생이 4시간도 못 잘 거예요. 수면 위생을 지키고 4시간 주무시면 다를 거예요. 그 온도는 그 조명은 어떤가요? 조명 당연히 어두워야죠. 암흑이어야 돼요. 네네. 보통은 수면 위생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하면 3시간 전부터는 빛을 보지 않도록 좀 켜놓거든요. 네네네. 좀 뭐가 있어야지 간접등이 좋고. 좀 멀리서라도 빛이 보여야 되는데. 불안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수면 위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1번 수면 위생에서 저는 이제 탈락이 됐고요. 두 번째 불면을 다스리는 방법은 뭐죠? 저 이것도 제안 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수면 제한 요법이에요. 수면 제한 요법? 네네. 그러니까 불면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수면 양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침실을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오히려 최소로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불안이 줄어들고 수면 욕구, 내 몸에 원래 이제 있던 수면 욕구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게 수면의 정상적인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과감하게 깨버리는 거예요. 내 원래 리듬을. 그래서 수면 제한 요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졸려서 바로 잠들기 직전까지 깨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미리 시간이 매니징이 되어야 되겠죠. 일상생활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잠자리에 눕지 않고 당연히 수면 위생을 지킨 상황에서 끝까지 잠들지 않고 독서
이때는 컴퓨터나 이런 새로운 자극 말고 독서, 뭐 명상, 글쓰기까지만 돼요. 그 아무 것이 차단된 상태에서 책과 나 이렇게 해서 버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불면 환자가 4시에 잤든 5시에 잤든 내가 일어나기로 한 7시나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리듬을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 분들이나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한 후에 이번 주말에 한번 수면 제한 요법 들어갈까요? 그러면 마치 몸을 해독하듯이 내 수면 리듬을 해독한다라는 느낌으로 1박 2일 정도 딱 잡아가지고 훈련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가 만약에 수면 제한 요법을 한다. 졸릴 때 잔다라고 만약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뭐 글도 쓰고 글도 쓰고 그냥 새버리는데요. 그러면 새버리면 세야 돼요. 세야 돼. 그럼 세야 되는데 다음날 힘든데. 네,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원장님 저 수면 제한 요법 쓰면요 다음날 그것도 안 되고 다 망쳐요. 다 망쳐요. 네. 그리고 저 진짜 완전 뜬 눈으로 밤 샐 거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들. 열이면 10명 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저도 말하잖아요. 저는 열이면 10명 3시에서 4시 자세요. 그게 생각보다 그것도 어떤 하나의 나의 강박이에요. 이게 잠을 못 잘 거라는 불안. 그래가지고 실제 새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임상 경험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3시 4시까지 있게 되면 와, 난 이제 두 손 다 들었다. 들어가서 자고 싶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안 됩니다. 더 버티셔야 더 됩니다. 버텨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일어나는 건 8시 딱. 일어나는 거 원래 일어나야 되는 시간. 그 시간에 딱 일어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내 몸이 그 욕구를 기억하거든요. 자고 싶은 그 욕구를 기억해요. 그 욕구를 되살리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해서 약의 의존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떨어뜨려 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물론 실제 어디에 입원해서 가이드가 있어서 해주면 뭐 가장 베스트겠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일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1박 2일 정도 아니면 또 휴가 때나 뭐 이렇게 본인이 시간 매니징을 할 수 있을 때는 저는 불면 환자분들 수면 제한 요법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좋다고. 저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잃어버린 게 수면 욕구예요. 네, 그 몸이 기억해요. 그 모르겠어요. 막 잠자고 싶은 욕구가 지금. 그걸 다시 그거를 깨워야 돼요. 수면욕. 수면욕. 내 몸에 있는. 좋습니다. 끝까지 한번 버텨보고 그래 불면 그리고 다음날 승부 내보자 너랑 이런 느낌. 그리고 다음날 절대 낮잠을 자면 안 돼요. 다시 그 자야 힘들어 되는 해야 돼요? 시간에 자야 돼요. 근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3, 4시에 다 주무시기 때문에 도전해도 된다. 도전해도 된다. 도전입니다. 네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경락의원 테이핑 요법인데요. 이거는 좀 특이하죠. 그 불면에서는 한의학에서 12가지 경락 중에 간경과 담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 옛날 고서들을 보면 자는 동안 혈액이 간으로 들어갔다가 눈을 뜨면 사지로 나가요라고 그거를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 만큼 근데 실제로 현대 의학에서도 자는 동안 간에서 모든 호르몬과 이런 회복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항상 의학을 공부할 때마다 뭐 몸 따로 뭐 한의학 따로 현대의학 따로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같은 생리 현상을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고 이거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런 것들이 참 이 공부가 재밌는데 잠이 또 그래요. 그래서 이 간경락 실제 그 간경락을 조금 간경락의 활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경락에 뭐 당연히 침을 놓는 방법이 이런 거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다 집에서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스포츠 테이핑 요법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테이프 요법 그 테이프를 뭐 약국이나 뭐 여러 가지를 사서 그것을 이제 발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발에 엄지와 검지 사이부터 시작해서 무릎 안쪽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붙여서 이제 허벅지 안쪽까지 이렇게 붙여주시면 잠을 이렇게 깊게 이루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테이핑 요법은 아마 좀 이미지 그림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 좀 뭐 구글링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와 있죠. 네. 간경락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쉽습니다. 네, 간경락 관련 테이핑 네네. 많이 팔아요. 약국에서 그거 사서 그냥 쫙 당기면 되더라고요. 저도 여기 등 같은 거에. 네, 맞아요. 자, 테이핑 요법 간경락 한번 찾아서요. 그대로 한번 이쪽 안쪽이죠. 안쪽으로. 허벅지 안쪽. 네. 마지막 네 번째 요법은요? 네 번째는 향기요법인데요. 향기요법. 네. 저 이거 써봤는데. 맞아요. 안 되던데. 네, 맞아요. 네. 물론 당연히 치료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꼽아본다면. 그래서 다양한 향기요법 중에서 뭐 당연히 대중적이고 불면에 가장 효과적인 아로마는 들어보셨던 것처럼 라벤더. 네. 라벤더예요. 그래서 라벤더는 리나닐 아세테이트, 리나올, 피넨, 리모넨, 게라니올 등 여러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리나릴 아세테이트라는 성분이 이제 신경을 좀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 해소시켜주고 불면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디퓨저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환자분들한테 거즈나 뭐 데이밴드 같은데 떨어뜨려서 저는 그냥 인중에 붙여드려요. 그 바로 밑에. 여기에 그냥 바로 붙여드려요. 저는 많이 썼던 게 그게 이렇게 볼처럼 돼 있어가지고 라벤더 양쪽 뭐죠 여기 눈 옆에? 네, 태양혈에. 여기 이렇게 관자놀이 많이 발라봤거든요. 네네네. 이제 관자놀이에도 바르기도 하지만 그냥 저는 그냥 바로 코 밑에 인중에 이렇게 붙여드리거나 저 이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경우에는 이마에 이렇게 붙여드리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향기 요법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단지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는 임산부에게는 호르몬을 작용할 수가 있어서 조금 임산부는 좀 주의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앞서 참고로 저는 안 됐다고 말하는데요. 제 주변에는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향기요법으로. 아로마로.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걸 선물을 해주고 나도 됐으니까 너도 해봐라. 맞아요. 저만 안 된 거예요. 저는 수면 제한 요법을 수면 위생인 것 같아요. 제가 4가지 봤거든요. 제한 요법은 늘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한 요법. 네. 수면 위생을 지킨 상황에서 제한 요법. 그렇죠. 수면 위생이 아주 안 좋다. 제가 지금 느꼈지만은 방도 아주 어둡게. 네, 방도. 스마트폰도 주변에 있으면 안 되고. 네, 거실에 두고 들어와야 돼요. 하고 연락도 완전 차단. 네, 그거 온앤오프는 온앤오프. 그 경계가 명확해야 돼요. 공복. 네, 공복 상태에서 3시간 전, 4시간 전. 네, 맞아요. 와인 한 잔 이런 거 안 돼요? 와인 한 잔 옛날에 많이 나왔던 자기 전에 와인 한 잔, 꼬냑 한 잔 이런 거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소량의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뭐 불면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절대 한 잔에서 멈추지 않고 알겠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자, 오늘은 불면으로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불면을 대응하는 법, 그렇죠? 불면을 다스리는 4가지 방법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불안입니다. 불안까지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보감 이비안 한의원의 민예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